네, 다음은 이제 국내 정치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4.13 총선에서 여당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참패를 했죠. 그 원인은 바로 그 새누리당 내부에 그 공천 파동이 있었고요. 공천 파동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백성문 변호사, 네.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전해주시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잘못 없다. 네. 나는 개혁 공천을 했는데 유승민 의원은 당 정체성에 맞지 않아서 어떻게든 나가지 않게 그냥 배려를 잘 했는데 본인이 결국 나가서 이 사단이 났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개혁 공천하고 열심히 했고 또 나를 일각에서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뭔가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공천위원들이 다 합의해놓고 나가서 다른 얘기해서 그런 거다. 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잘못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4.13 총선이 거의 대참사였잖아요. 참사였죠. 대참사는 네. 결국 시작이 이제 공천의 시작이 된 건데 그런 공천을 주도하셨던 어쨌든 공관위원장의 태도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뭐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뭔가 여기에 대한 유감 표명이 먼저여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본인은 잘못하지 않고 지도부 잘못했고 유승민 의원 잘못했고로 결론을 낸 거라 그게 국민들의 생각하고 맞는지 그거에 좀 의심됩니다. 백 변호사님 요거 하나만 더 짚어주세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또 이번에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승민 의원 그때 공천 관련해서 이번 새누리당의 공천은 기승전 유승민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승민 의원을 내보내냐 안 내보내냐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 결단 내렸으면 그거는 뭐 정부도 좋고 당도 좋고 우리도 좋았을 거다 자신도 좋았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랬을지는 좀 사실 의문이네요. 네, 구자홍 차장. 네. 오늘 저 이한구 공관위장이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요. 네. 유승민 의원을 복당시키면 새누리당이 이념 잡탕당이 될 것이다. 좀 격하게 얘기하면 이념 짬뽕당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유 의원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네요. 그러니까 뭐 일단 공천을 안 준 거 아닙니까? 네. 공천을 끝까지 안 줘서 이제 그 출마하려면 탈당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이한구 공천위원장이고요. 또 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민들이 새누리당 공천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오해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탓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 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천은 공천대로 나름 개혁 공천을 했는데 네. 국민들이 공천위원들과 이 갈등으로 비춰지니까 공천이 잘못된 것처럼 오해한 것 같다. 그 결과가 새누리당이 많은 의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뭐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 논리적 완결성으로 보면 국민 탓을 결국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하준일 부국장. 예. 막 그 연쇄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거로 봐서 작심을 한 것 같죠. 예. 이번에 앞으로 운명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예. 이한구 이제 사실은 이제 의원 딱 하나고요. 그전에 뭐 공천위원장은 총선이 끝났으니까 그냥 없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비상시했을 때 전국위원이 의장이라고 하는 자리도 자기가 이틀 전에 이미 내놨으니까 네. 사실은 뭐 지금 더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뭐 자기가 한쪽에서는 뭐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해서 다른 데 나가 있으라 이렇게 하지만 네. 그런 것까지 요구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어떤 사과나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보기엔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거 아닌가 이런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말한 것 중에 국가 운영에 대한 이념과 기준이 당과 맞지 않으면 다른 정당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유승민 의원의 생각이 과연 새누리당의 이념에 맞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 안에 다 테두리 안에 들어있다. 왜냐면은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가장 어떤 중심을 뒀던 거는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친박과 비박 그런 거에서 친박 의원을 늘리고 비박을 줄이는가 이런 거였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그러니까 19대 의원 때는 친박 의원이 대략적으로 보면은 160명 의원 중에서 40명이 좀 안 됐고 비박이 더 훨씬 많았고 한 80명에 가까웠거든요. 네. 그리고 중립이 한 40여 명.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끝나고 보니까 친박이 이제는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거의 80여 명 되고 122명의 의원 중에서 그리고 비박은 한 2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새누리당은 어떤 자신의 당의 당원을 늘리는 그런 거보다도 그런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보다도 친박을 넓히는데 중점을 두다가 이렇게 네. 큰 화를 입은 거 아닌가. 네. 실제로 새누리당에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쭉 당선이 되느냐 아니면은 열세인가 우세인가 이런 걸 쭉 정리한 그런 게
문서가 나돌았는데 거기에 보면 꼭 친박이냐 비박이냐 뭐 유승민계냐 김무성계냐 이런 거를 꼭 하나하나씩 넣어가지고 숫자를 기록한 그런 것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 공천 과정에요. 당시에 그 새누리당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유승민 있는 200석보다 유승민 없는 150석이 더 낫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유승민 그 의원에 대해서는 절대 공천을 줄 수 없다. 이런 기류가 굉장히 강했고요. 방금 하종대 부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새누리당 전체의 의석수는 줄었지만 그 당선한 면면과 그 다음에 공천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지역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새누리당 전체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국 친박이 협조 없이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과연 그 과반 의석이라든지 더 많은 의석을 목표로 한 건지 아니면 특정 계파의 이 세분리기를 목적으로 한 건지 이것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장이 휘둘렀던 무소불위 칼에 목이 잘렸는데 살아 돌아온 분들은 지금 상당히 격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안상수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한구 위원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를 탈당시킨 장본인인데 본인도 탈당을 해야 된다.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을 다 망가뜨린 사람이고. 자, 이한구 위원장 새누리당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안상수 의원은 어떤 칼을 벼르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안상수 의원뿐 아니라 이번에 뭐 친여성향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들 거의 다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경쟁력이 있다는 걸 이번에 어쨌건 총선에서 증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특별한 기준 없이 나를 뭐 이렇게 새누리당 전체적으로 이번에 총선에 참패를 맡게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근데 아까 하정대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을 질래야 사실 질 게 몇 개 없습니다. 뭐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야 지금 그만두거나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아니 우리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내보냈으니까 본인도 탈당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뭐 충분히 저분들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네. 지금 새누리당 상황이 정말 이게 지금 말 그대로 뭐 대선 주자 전부 다 사라졌죠. 네. 당도 뭐 이제 일당도 안 된 상황이고 정말 위기 속에 있는데 이렇게 계속 또 서로 티격태격하고 옥신각신하는 모습 보이면 그나마 남아있는 국민들 지지도 더 떨어집니다. 이제는 양쪽 다 조금 자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이 공천 파동에 지금 이한구 위원장이 다시 또 인터뷰를 하시니까 막 부각이 되는데 배후에 진짜 그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독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의원까지 나왔습니다. 이혜훈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책임이 이한구 위원장한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거야 국민들이 판단하시니까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무대의 배우는 감독의 지시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구 국장님, 예. 누가 배우고 누가 감독입니까? 예. 너무 명확하게. 이혜훈 의원도 상당히 네. 친박의 공세에 고생을 많이 했던 분이죠. 아주 잘못하면 순환을 경선에서 많이 떨어질 뻔 거의 했던 분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혜훈 의원 얘기만 들어보면은 이거는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뒤에 배후에서 감독을 한 박근혜 대통령이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네. 실제로 정치권에서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감독이니까 더 책임을 져야 되나 하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호가호의를 한 거다 호가호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박 오히려 대통령의 의중은 관계없이 자기가 이거를 내가 이번에 박 대통령이 뒤에서 나를 밀어주니까 내 의견이 바로 박 대통령 의견이야. 이렇게 하면서 호가호의를 한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돌고 있다는데, 우리, 직접 정당을 출입하는 우리 기자한테 한번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공천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공천을 할 때 보니까 대략 한 60% 정도 맞출 수 있겠더라.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공천을 했는데 40%는 맞추지 않은 대로 위에서 내려온 안하고 좀 다르게 공천을 했다. 즉, 내 의견대로 공천을 했고 60%는 위에서 내려온 그 공천대로 했다. 이런 거를 상당히 시사하는 발언 아닌가. 이렇게 해서 기자들이 그러면은 감독의 부분이 한 60%. 네. 그리고 자기가 호가호의한 부분이 한 40% 아닌가. 이렇게 추정도 해봤다고 그럽니다. 백성 변호사님, 네. 지금 근데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책임 공방을 하잖아요. 이거 새누리당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새누리당이 이번에 총선 결과를 진짜 정말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쉽게 말해서 이 공천 파동이나 여러 가지로 중도 보수층이 외면을 해서 이런 뭐 참담한 결과를 맞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마음을
뺏고 떠나가 버린 이 중도층을 다시 흡수하기 위해서는 뭔가 당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비대위 구성도 사실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네. 여기서도 뭔가 우리들이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새롭다라고 느낄 만한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네. 그런 뭔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 새누리당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추락하는 지지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모 신문의 사설을 보면서 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새누리당 살아날 수 있다는 취지가 유승민 의원이 나중에 들어와서 당대표가 된다면 이런 표현을 봤는데 근데 그런 일이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났는데요. 네. 그럴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국민들 마음속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면 네. 새누리당이 지금 저렇게 내부에서 싸우기만 한다면 계속 국민들의 마음은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 지도부가 이러다 보니까요, 당내의 쇄신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보신 의원들은 다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쇄신파 의원들이 오늘 오후 3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어 비대위를 구성하고 당의 정비와 쇄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도체제의 구조적 문제와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 등 본질적 개선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적당한 변화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경악할 만한 놀라운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구장훈 차장님. 네. 어떻게 해야 모두가 경악할 만한 변화라고 느낄까요? 어떻게 하면 경악하시겠어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카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누리당을 이끌어왔고 네. 또 선거의 여왕이라는 닉네임을 가져서 집권 여당이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서 연전연승하는데 박근혜 후광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친박이 너무 주도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물론 경제 행보라고 했지만 이 주요 선거 지역을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참패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선거의 여왕 없이 새누리당이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니냐. 네. 이제는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젖을 떼지 않습니까? 자력갱생. 그렇죠. 이제 혼자 힘으로 네. 스스로 걸어서 살아날 수 있으려면 누군가의 지원을 이제 그만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10년 이상 의존을 해왔다면 이제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의 여왕과의 결별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애둘러서 표현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중대 부국장. 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끄는 비대위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원유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무성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한구 공천위원장 당신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지금 친박과 그리고 비박 사이의 갈등 중에 한 중심에 섰던 인물이 원유철 원내대표거든요. 네. 오늘 얘기한 사람들이 저기에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에 3선 의원이거든요. 거기에 5사람이 모두 재선 의원이거나 3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40, 50대의 젊은 소장파들이어서 당내에서 어떤 큰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국민들의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어떤 표출된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읽는 젊은 소장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원유철 대표도 그것이 이 소장파들의 의견이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어떤 원유철 대표가 뭐 물러나거나 뭐 거기까지 뭐 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4.13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